불교계와 동물보호단체가 손을 잡고 공장식 축산과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을 막기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조선시대 인현왕후가 청암사에서 머물렀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고시행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제주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가 올해 마지막 아침 법회에서 화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주제로 한 무용과 패션쇼가 서울 도심 사찰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와 동물보호단체가 손을 잡고 공장식 축산과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을 막기 위한 불교적 해법 모색에 본격 나섭니다. BBS 불교방송과 대한불교진흥원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와 함께 가축 대량 살처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불살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5개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 닭, 돼지 등과 같은 가축들이 공장식 사육을 당하고 있고 한 해에만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질병 예방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식 대량 축산과 무차별한 살처분을 막기 위해 불교계와 동물보호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인 BBS 불교방송과 불교진흥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와 함께 내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규모 공장식 축산과 대량 살처분 악순환의 구제운동을 주제로 아젠다 채택회의를 개최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문제 또 나라의 혈세를 매년 막대하게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두고 보고 있을 수 있냐. 차마 불자로서 이거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날 회의에는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이사와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 동국대 윤리학과 허남귤 교수가 발표에 나섭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국회 내 불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정가뷴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장인 오영훈 의원 등 2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가축 살처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역이나 AI다 이런 병이 걸리면은 막 이 동물들을 집단 살처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살생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좀 바꿔보자 해서 정부도 촉구를 해서 공장식 축산을 좀 이렇게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불교가 뭐 방생한다고 물고기 방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명체를 존중.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이번 행사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 살림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생명 존중 사상의 실천 방안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바루공양의 정신 있잖아요. 바루공양. 그걸 살려서 앞장서자. 그래서 새로운 건강상식, 바루공양을 비롯해서 우리가 참 덕을 쌓고 복을 쌓으려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캠페인을 벌릴 겁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서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월드컵 공원 평화의 강장 일대에서 연 인원 65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구민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마포 구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마포나루 열린음악회와 폐막 퍼포먼스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은 BBS 본부장 등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방정부, 화합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마포나루 축제 이제 우리 서울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제, 세계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마포구와 자매결연 도시를 맺은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와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의 축하사절단이 행사장을 찾아 교류회장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국 산지에서 올라오는 특산품과 새우젓이 활발히 거래되던 옛 마포나루를 재현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대표적인 서울 축제로 글로벌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청암사는 인현왕후를 테마로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폐위됐던 인현왕후가 청암사에서 머물렀던 당시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오늘 열성교의 음덕을 입사와 옷깃을 여미고 그대에게 옛 직첩을 다시금 돌려주고자 위해관을 갖추어 보내오니 부디 과인의 뜻을 쫓아 즉시 황공토록 하라. 인현왕후의 복위식을 알리는 왕의 교지입니다. 청암사는 지난 21일 경내 보강전 앞에서 조선 숙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인현왕후의 복위식을 재현했습니다. 지난 1692년 폐위된 후 3년간 청암사에서 머물렀다고 알려진 인현왕후의 당시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현왕후께서 여기 청암사에서 폐위되시고 3년 동안 기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산사음식 드시고 그러면서 힐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인현왕후가 여기서 치유됐던 마음을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한번 느껴보자 그런 차원에서 복위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궁을 위해 인현왕후를 태운 가마가 청암사를 떠나자 뒤따르던 참석자들은 왕비의 평안을 서원했습니다. 또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인현왕후의 심신을 밝힌 산사음식이라는 주제로 사찰 자비뷔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절제되고 검소한 바루궁양을 규격화해 사찰 뷔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승가의 일상을 담은 보살 뷔페를 비롯해 수행, 인연, 발언 등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4종류의 뷔페가 선보였습니다. 제2회 인현왕후 복위식을 맞이해서 인현왕후께서 청암사에서 이러한 산사음들을 공양하며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찰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청암사에서는 평생 인현왕후를 그리워한 조선의 마지막 궁녀 채송설당의 삶을 엿보는 채송설당 시낭송회와 창작시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의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을 운영하며 인현왕후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청암사. 인현왕후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도 수행과 산사음식, 차, 명상운동 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제주 출신의 여성 CEO로 서민들에게 아낌없는 보시행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불교계도 이번 행사에 동참해 김만덕의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 BBS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대받는 기녀에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거듭난 김만덕. 18세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CEO 김만덕은 제주에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준 실존 인물입니다. 제주 출신의 의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이를 시대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행사가 개막됐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 재관들에 의해 봉행되는 만덕제가 원희룡 제주지사 내외의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됐습니다. 나눔이란 내 자신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항상 사랑을 해주셔서 그 큰 사랑이 세상에 그 빛이 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하시죠. 만덕제에 이어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김만덕 사랑의 쌀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이 쌀은 김만덕 행사가 막을 내리는 27일까지 계속 모아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김만덕 나눔 큰잔치에서 조계종 제23교구 김문자 신도회장은 통큰 기부를 실천했고 삼강사 덕희봉사에는 국수 등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행사를 찾은 도민들과 나눔의 정신을 함께했습니다. 깡보리밥이나 그런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요새는 조금 넘쳐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렇게 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나눔 정신을 몸소 실천한 제주의인 김만덕.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현대인들에게는 나눔의 정신과 가치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불교계의 모범적인 제가 신행단체로 자리잡은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가 올해 마지막 아침법회에 고려대 철학가 조성택 교수를 초청해 지금 이 시대 화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교우회는 다음 달에 남양주 봉선사로 순례법회를 떠나고 12월에는 BBS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송년법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원들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우리 시대의 철학자이자 화쟁 전문가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의 강의로 올해 마지막 아침 법회를 회항했습니다. 조 교수는 화쟁의 정치라는 주제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갈등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으로 원효 스님의 화쟁 정신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예화를 통해 나의 울음이 절대적일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화쟁이 탄생된 시대적 배경 등도 설명했습니다. 현장 스님이 가서 가져온 여러 경전들이 유식 경전들이 다 번역되면서 그야말로 불교의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사상이 꼽힌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사상적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전인 말씀이 진짜 부처님 말씀이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법회 이후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현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장이 차기 회장 추대위원회의 추대를 거쳐 만장일치로 인준돼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좀 후임 좋은 회장들이 좀 이렇게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연임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활동한 걸 바탕으로 해서 동력을 삼아가지고 좀 더 회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특히 법회 참가자들에게는 최근 발간된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특집 회보가 배포됐습니다. 회보에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축사와 소설가 김훈, 선상신 BBS 사장 등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다양한 글들이 실렸습니다. 또 일본 조동종의 오타니 테초 스님의 특강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의 인터뷰, BBS 불교방송에서 가졌던 남북 불교 교류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좌담회 등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됐는데 해보가 매년 나와야 될 해보가 없고 그래서 이번 제가 특별히 이약 만든 거 대한민국의 최고의 해보로서 우리 불자교우의 이상도 올리고 또 신입 회원들, 새로운 회원들에게 홍보 자료도 되고 또한 불교계에도 우리 고대 불자의 활동 상황을 좀 널리 좀 홍보를 하고. 고대 불자교회는 다음 달에 남양주 봉선사로 순례법회를 떠나고 12월 13일 오후 5시 마포 BBS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리는 송년법회로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천지연에 띄운 형형색색의 유등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제5회 천지연 유등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염원하고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는 북한 예술단의 공연과 제주 불교 전통의식, 법요식에 이어 각자의 소원을 담은 유등을 띄우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문화원 이사장 도종스님은 마음을 담은 유등을 띄우니 그 소원은 더욱 넓게 퍼진다면서 지역사회가 평화와 행복으로 장엄된 불국토가 이뤄지길 축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과 일본 도쿄대 한국학연구센터가 일본 도쿄대에서 한일 공동선언 20주년 문화재로 이어가는 한일의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앞으로 일본에 불법적으로 건너간 한반도 문화재 7만 4천 점을 환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일 간 역사인식 문제와 문화재 문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류미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지난 1965년 맺은 한일협정을 보면 일본 정부가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한반도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일본 정부의 이후 대응이 불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나가사와 유코 도쿄대학대학원 특임 강사, 최선주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 등 양국 전문가들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문화재 전시와 학술 교류, 문화재 문제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로 3회째 영상 공모전 산따라 물따라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전통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전통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합니다. 산따라 물따라 공모에는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는 작품이면 3편까지 중복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공모 영상은 2분에서 5분 분량의 HD 화질 형식으로 장르 제한은 없습니다. 선정된 작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당선작은 11월 16일 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미지역 재종단 연합체인 구미사암연합회가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예술제는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영산회상을 상징화한 불교의식 영산제를 전통예법에 따라 시연하고 신앙송, 전통무용, 민요와 가수공연, 색소폰 연주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구미사암연합회는 잊혀져가는 불교 전통 의례문화를 돌아보고 대중에게 불법의 가르침과 신앙심을 고취시키면서 가을의 정취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술제를 기획했습니다. 사찰에서의 법당은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어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런 예경의 공간에서 관세음 보살을 주제로 한 무용과 패션쇼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현장, 서울 은평구 삼보사의 특별법회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스님이 어디선가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더니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함께 등장한 여성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혼이 깃든 몸짓은 여성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11면 관세음 보살을 주제로 한 공연은 스님 역을 맡은 한 무용가가 관음 보살의 머리에 보관을 얹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11면 중에 그 대표적인 얼굴들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정이나 이빨 드러내는 거며 움직임에서 분노의 모습이 나온다거나 또 불상으로 올라선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형상화시키는데 또 중점을 주었죠. 서울 은평구 삼보사가 창건 35주년을 맞아 선보인 일요법회 현장입니다. 단편극을 본 듯한 이 공연은 삼보사 대웅전에서 펼쳐졌습니다. 평소 법사 스님에게서 듣던 경전 속의 관세음 보살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작품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배우들이 단청 문양의 의상을 입고 선보인 무용은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단청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 우주의 움직임을 나타낸 문양이니까 그래서 컨셉에도 더 맞고 이제 불교가 어떻게 하면 현대에 정말 이 좋은 콘텐츠가 아름답게 다가갈까를 늘 생각하면서 여태 살아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불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기획했습니다. 지원 스님은 한국 불교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법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가
올 수 있는 법의 환경이 무르익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유튜브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앞으로의 법회가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전통적인 것도 법회도 살리지만은 20대, 30대, 40대에 걸맞는 환경의 법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불교 법당을 무대로 선보인 은평구 삼보사 일요법회. 탈종교화 시대, 다양한 포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명찰 흑륜사에서 평화 통일과 국민 행복을 발언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송도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한 인천 흑륜사. 황금빛 붉게 물든 석양을 배경으로 소량기 가득한 이곳에서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산사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시민들은 선선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공연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선체로 또는 계단에 걸터 앉아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수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와 환성으로 화답합니다. 청명한 밤하늘을 수놓은 음악의 선율과 함께 인천 시민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며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또 산사음악회를 열어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도 하여튼 하나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정 펼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흑륜사는 오랜 세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도 인천 불교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자청해왔습니다. 정유재란 때 모든 것이 소실돼 340여 년 동안 폐허로 방치됐던 세월을 지나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보시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주지스님의 원력과 지역 주민들의 불심이 하나 돼 인천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가람을 일궈낸 겁니다. 좀 믿지더라도 넌저시 미소 지으면서 양보하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베푸는 사람이 부처님은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서로 마음만 열면 다 되는 거거든. 흑륜사는 이번 음악회에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국민의 행복을 서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르익고 있는 시기에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척에 1시간 거리에 가족을 두고 고향을 두고도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절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가슴 아파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통일이 돼야 되겠다. 이번 흑륜사 산사음악회는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배경으로 산사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평화 통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4대강의 댐과 수질관리 대책을 따지고 남북 협력을 통한 수질관리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과 녹조로 수질 악화가 유난스러웠던 올해 국회 환경분야 국정감사도 수질관리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대강과 댐, 수질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을 따졌습니다. 의원들은 폭염과 강우량 감소 등 녹조가 매년 반복된다며 댐에 대한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 등을 주문했습니다. 결국은 이 대청댐의 그 녹조는 대청댐 자체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류 유역에서 댐으로 유입되는 영양염류 등 그 오염원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만큼 댐 관리 역시 일원화해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나 투입됐지만 댐의 효용성 등 논란 깊은 영주댐은 대표적인 적폐 4대강 사업으로 지목됐습니다. 4대강 사업이 우리 사회와 자연에 얼마나 큰 재앙을 남겼는지, 그리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1조 1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수공과 환경부가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주무부처를 옮긴 이후 첫 국감을 치른 수자원공사에게는 혹독한 신고식이었습니다. 아무튼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그 심려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감에서는 또 북측의 물을 활용해 북측에는 부족한 전기를, 남측은 부족한 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남북협력에 나서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물길을 원상도로 흐르게 하고 북쪽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자원공사 역시 남북협력을 위해 내부 TF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호지 박사가 다음 달 우리나라를 찾아 특별 강연을 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 등을 지적한 오래된 미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목록에 포함된 책이기도 합니다. 환경 파괴와 지역 공동체의 붕괴 등은 여전히 인류가 풀어야 할 화두로 남아있는데요. 마침 내일 BBS 불교방송과 대한불교진흥원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와 함께 가축 대량 살처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